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제사상에 고기 얹지 말라고. 제사를 굳이 지내야 한다면은 제사상에 고기 얹지 마세요. 제사상에 올려진 축생들의 원한은 어쩔 건데요.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들이 있어서 본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인간을 잡아서 제사상에 올린다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장경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생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과일, 떡, 나물, 깨끗한 음식으로, 살생하지 않은 음식으로 제사 지내면은 복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조상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손, 속가의 조카가 왔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어떤 사연이냐? 몇 년 전에 속가에 있는 올케 보고 제가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극락왕생 하셨으니까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당신이 살아생전에는 제사를 지낸대요. 그러면은 고기를 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몇 년 전부터 고기를 제사상에 안 올리게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안 올린 지가. 그러고 나서 그 3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일 걱정은 장손이었어요. 다른 조카들은 잘 풀리는데 이 장손만 안 풀리는 거예요. 35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올바른 직장도 없고 참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상을 채식으로 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나서 1년 만에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평생 직장. 저희 새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새어머니가 조카에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땅을 줬어요. 그게 10억이면. 채식으로 하고 나서 장가갔어요. 그리고 10억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상에 고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아귀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 10집에 8집은 제사상을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 와요. 부모님 제사, 할아버지 제사 잘 모시자. 그리고 나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싸워요. 집집마다. 저희 집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금 제사상을 채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실제 사례로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고기 얹지 마세요. 어떤 지방은 제사상에 개고기까지 얹는다.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신 개고기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지방도 있더라고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집안 얘기를 자세히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조카한테 그렇게 10억 넘는 재산이 갔지만은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농사짓던 과수원. 그게 또 공시지가로 몇십억 된대요. 그거는 지금 상속받지 않고 그대로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란 자식들에게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동생 보고 엊그제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건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네. 그래도 자식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라고 남겨놓은 재산이 있네. 참 고마운 일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어머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새어머니가 팥쥐 엄마였다고 했죠. 자식들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아버지 들들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 뜯어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도 새어머니가 우리에게 도움 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마을에는
땅값이 올라서 집집마다 재산을 거의 다 팔았어요. 이 집, 저 집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어머니였으면 벌써 팔아서 아들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어떨 때는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60평생 넘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언젠가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 자살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그냥 이 세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텼으면 좋겠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꿈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전 머리 깎고 제일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난 너무 힘들다. 이랬더니만 그럼 머리 기르고 나와라. 그래서 다음부터 전화 안 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될 그런 일이구나. 누구한테 위로받을 일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 버텨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빡세게 수행을 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버티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이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초년 고생하고 나니까 중년 조금 편안했고 머리 깎고 너무 힘들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게 편안해요.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변하게 돼 있고 자식들도 변하게 돼 있고 속색이는 남편도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변하니까 고통이라고 하는데 변하니까 좋은 것도 있잖아요. 힘든 상황이 변할 거니까 행복한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 끌려가지가 않아요.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이런 게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와도 이거 뭐지? 어떤 공부가 필요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 내가 부족한 공부가 뭐지? 어떤 공부가 필요해서 이 상황이 주어졌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요. 나쁜 상황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러면은 회복 불가.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좋은 상황도 변하게 돼 있고 나쁜 상황도 변하게 돼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보살도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끝은 정말 열반이고 행복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